이 논어에 이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보고서 생각을 해봤겠죠.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추사 김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시죠? 추사 김정이. 여러분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혹시 보셨나요? 처음 보세요? 저 그림은 보물 180호입니다. 저 그림의 이름은 세한도라는 그림입니다. 세한도. 그러니까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공자가 이야기했던 그 억구의 첫 글자 두 글자를 따서 추사 김정희가 저 그림을 그린 거죠. 저 그림을 왜 그렸을까요? 추사 김정희는 나이 50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어디로 유배를 가나요? 제주도로 유배를 갑니다. 제주도에서 약 10년 정도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와 권력과 돈과 이런 게 떠나면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독 추사 김정희의 후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상적이라는 사람인데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한 9년 정도 유배 생활을 할 즈음에 이상적이라는 사람은 청나라에서 오는 좋은 책들을 제주도로 계속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기 스승한테, 선배님한테. 그래서 거기에 감복을 받아서 추사 김정희가 한 장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 밑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자네가 중국 청나라에서 그렇게 좋은 책을 나한테 보내주니까 나는 너무 고맙다. 세상의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부귀가 떠나면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는데 자네는 그렇지 않네. 내가 예전에 높은 직위에 있을 때 자네는 나한테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지금 유배온 제주도로 유배온 상황이라고 해서 나한테 그렇게 못하지도 않았네. 예전에 내가 높은 직위에 있을 때는 내가 자네를 칭찬할 게 없었지만 지금에 보니까 자네의 그 행동이 너무나 칭찬받을 만하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준 것이죠. 그러니까 2500년 전에 공자는 세한연우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180년 전에 추사 김정희는 자기 후배를 보면서 그 억구를 생각해가면서 누구도 다 떠나갔지만 지켜주는 사람, 추운 겨울이 됐을 때 진면목이 나타나는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안중근 의사죠. 이분은 1910년, 그러니까 그 경술국치 1910년 3월 달에 여순 형무소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로부터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했죠. 그래서 저격을 하고서 이제 이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데요. 이게 언제 쓴 글이냐면 돌아가시기 그달에 쓴 거예요. 3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3월 달에 저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이제 이 글 읽으실 줄 아시겠죠? 세한연우지 송백지 부족. 뒤에 한 글자를 바꿨습니다. 아무리 세한연우지 추운 계절이 돼봐도 뭐예요? 소나무와 잣나무는 지지 않는다. 나의 조국에 대한 나의 이 조국에 대한 어떤 열정, 충정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회라는 게 계속 살아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 많은 젊은 여러분도 그렇고요. 많은 직장인 분들이 과연 이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회라는 것을 어떻게 이게 해석을 해야지 내 것이 될까요? 내 것이. 저는 40대 중반에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직장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잘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오고 보니까 그것은 직장의 이름이었고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남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퍼스널 브랜드가 도대체 뭘까요? 브랜드가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받았던 연봉을 내년에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것은 브랜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딱 회사를 나오고 보니까 작년에 받았던 연봉을 올해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2년 동안, 3년 동안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냥 이름만 있었을 뿐이지 저의 개인적인 강점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힘들기는 하지만 이제 직장을 다 들어가시게 될 거고요. 직장에 들어가서 5년, 10년, 20년을 근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때 한번 이런 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5년 동안 혹은 지금부터 10년 동안
나의 송백을 만들어 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나의 송백을 만들어 갈까? 어떻게 아무리 위기가 와도 IMF, 경제 위기 이런 게 오더라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나의 강점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전략 혹시 궁금하세요? 제가 잠깐 한번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만약에 인사 쪽에서 근무를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하고 나서 5년 후에 10년 후에 혹시 전직을 한다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과연 인사라는 업무를 5년을 했어, 10년을 했어, 그랬다고 해서 그 업무를 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밖에는요,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의 강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라는 업무를 만약에 잘하고 싶잖아요. 한 가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채용이냐, 아니면 교육이냐, 복리후생이냐, 경력개발이냐, 조직개발이냐,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시점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교육인가? 아니면 채용인가? 경력개발인가? 그것은 이제 자기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바로 1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5점 줄고 7점 주고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어보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5가지 업무 중에서 내가 어느 업무를 가장 좋아하는가? 그거를 선택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점수도 1점에서 10점 사이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점수를 만약에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채용이다. 내가 잘하는 것 7점, 좋아하는 거 3점, 이러면 10점이 되잖아요. 만약에는 교육이다. 내가 잘하는 거 5점, 좋아하는 거 9점, 이러면 14점이 되잖아요. 이래서 점수를 내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점수를 선택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가려면 가능하면 조금 더 내가 손이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5가지 업무긴 하지만 어차피 인사 중에서 5가지 업무긴 하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마음이 가는 업무를 잡아서 지금부터 5년 정도 시간을 잡는 것이죠. 그 5년 동안 그 업무를 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채용이라는 업무를 잡았으면 채용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는 하루에 2시간은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나의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시간입니다. 나의 송백을 키워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일에 대한 우리 자세가 확 바뀝니다. 그냥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일을 이건 나의 미래 브랜드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일은 100% 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5년이면은요, 충분한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5년 동안 채용이라는 업무를 회사에서 하루에 2시간씩만 하더라도 채용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브랜드 가치가 확 올라갈 수 있죠. 물론 뭐 꼭 책을 쓰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초점을 맞춰서 본인의 강점을 맞추시면 지금 5년, 10년이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자가 우리에게 준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 테마를 바꿔서,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인문원료 필리군후,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 미래에 대한 브랜드를 갖는 것도 좋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좀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궁금하다라고 하면 노노의 이 업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상, 저거는 이런 뜻입니다. 오는 나오자예요. 내 일찍이 상자는 일찍이 상자예요. 내가 회상을 해보니까 내 일찍이 종이와 불침, 종일불식이죠. 종일불식, 종이와 불침. 종일불식 무슨 뜻 같으세요?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그런 뜻이에요. 자, 종이와 불침, 밤이 새도록 잠도 못 자면서 왜 그랬을까요? 왜 공자가 낮에는 밥도 못 먹고 밤에는 잠도 못 잤을까요? 그 뒤에 바로 나오죠. 이사, 생각사자입니다. 생각으로서.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이 복잡할 때 있으시죠? 그럴 때 낮에 밥맛도 떨어지고 밤에 잠도 안 오시고 그러시죠? 춘추 전국시대 때 공자가 그랬다는 거죠. 그랬는데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떤가? 무익하다, 이렇게 됩니다. 무익하다. 우리가 생각만 해서는 도움되는 게 없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라고 했을 때 공자가 제시했던 것은 바로 이거죠. 불려하게 하라. 배우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우는 것만 못하다. 우리가 배운다는 것이 학교에서 딱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졸업하시면 배우는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인생은 앞으로 100년 정도 살 거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배움에 대한 끈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공자의 그 논어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명구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 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닭개자의 경서경자입니다. 닭에 대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닭에 대한 경서라는 뜻인데요. 저 말은 이제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조선 후기 때 최고의 성리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죠? 이분은 나이 40에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40 그 청청한 나이에 천리나 떨어져 있는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무려 몇 년을 사세요? 18년 동안을 유배 생활을 합니다. 고향이 이제 경기도 양수리 쪽인데요. 고향에 그 장성에 나가는 아들 둘이 있었고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들한테 교육을 뭘로 했냐면 편지로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훈육으로서 18년 동안 무지하게 많은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양계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떠냐면 이런 내용이죠. 내가 양계를 한다고 들었다. 양계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양계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과거 많은 사람들이 양계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책을 잘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양계를 하는데도 품위 있게 멋지게 다른 집보다 훨씬 더 낫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데일리로 기록도 해나가면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나서 2, 3년 지난 다음에 양계에 대한 한 권의 책을 써봐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 책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계경으로 지어라. 닭개자의 경서경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200년 전에 다산 정약용도 그 아들한테 아들의 어떤 강점 강화, 브랜드 예를 들어서 브랜드 그런 말이 200년 전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학습을 하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본인의 강점을 키워나가라. 이런 의미들이 이제 불려하랴 이런 의미 속에 많이 이제 숨겨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